자, 20번 문제 봅시다. 2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지? 우리는 독해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스킬적인 부분을 리딩 스킬적인 부분을 말해 보면 여기에 벗이라고 있어. 그지? 벗이라고 있는 건 어쨌든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반대되는 대조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앞부분의 진술에 대해서 뭔가 대조 역접을 하는 거니까 필자는 뭔가 뒷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벗을 찾음과 동시에 뭔 거야? 뒷부분을 먼저 읽어봐야 되는 거야. 앞에 읽어봤자, 그치? 단어 모르고 해석 안 되면, 그치? 머리 복잡할 거잖아. Be careful of the trap of gesturing이래. gesture는 뭐야? 몸짓을 하다. 그지? 이거지? 몸짓으로 뭐 표현하다. 이거니까 과도한 몸짓 이 정도 하면 되겠어? 그지? over gesturing 뭐라고? 과도한 몸짓 이거야. 그러면 be careful 조심하래. 그지? 지금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을 때린 거야. 그러면 과도한 몸짓의 trap. 그치? 어떤 덫에 빠지는 거에 조심하라.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 자체는 과도한 몸짓을 하라는 거야? 과도한 몸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과도한 몸짓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자면 여기 조심해라 라고 명령문으로 동사 원형을 때린 거야. 근데 여기에 뭐 빙을 써놓거나 아니면은 to be를 써놓은 다음에 그치? 어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아니야. 명령문으로 동사 원형 자리다. Too many hand movements. 너무나 많은 그치? 손 동작은 그 말은 뭐야? 과도한 몸짓은 이 말이지. 무브먼트는 동작 이 뜻이야. 즉 과도한 몸짓은 너무 많은 과도한 몸짓의 덫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는 건 과도한 몸짓에 대해서 필자는 마이너스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과도한 너무 많은 손 동작 즉 과도한 몸짓은 그지? 뭔가 마이너스적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야? can distract. distract는 뭐예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 이거지. can distract.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from your message. 너의 메시지로부터. 즉, 너의 메시지에, 그치? 관심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 됐어요? 너의 메시지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킨다.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즉, 네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그치? 관심을 가지 않게 한다. 그리고 drawing attention away from your words라고 했어요. 지금 요 무슨 색깔로 할까? 요 지금 배치가 바뀌어가지고 자, 요 부분이 분사 구문이야. 그지? drawing은 뭐뭐 하면서 정도가 되는 거야. 뭐뭐 하면서. 그 다음에 draw는 그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끌다 이 뜻이 있지.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면서 away from your words. words는 말이야. 그치? 너의 말로부터 멀리 관심을 끌면서 즉 너의 말은 너의 메시지야. 네 메시지에서 관심을 빼앗아 간다는 거야. 그래서 동작으로 가는 거니까 네가 전달하려는 과도한 몸짓을 하면 네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거지. 쉬운 걸 너무 자세하게 하죠. 자, imagine. 그리고 여기서 그지? 선생님하고 수업 많이 들어본 사람들 알 텐데 여기서 주제는 나왔잖아. 과도한 몸짓 하지 말라. 그지? 그러면 네가 말하려는 메시지의 의도가
그치?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imagine, 상상해봐라 라고 나오는 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상해보라라고 하는 거는 예시다 라고 했잖아. 과도한 몸짓을 하면 어떻게 너의 메시지에서, 그치? 과도한 동작, 몸짓으로 관심이 옮겨가는지 그 예시를 들겠다. 이 말인 거지. 자, 상상을 해봐라. 그지? 상상을 해봐라. 뭐를 예시라고 얘기했어? A speaker whose hands move quickly like birds. 그지? 그러면 a speaker, 화자, 어떤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 봐라 라고 한 거야. 요렇게. 명령문이야. 그지? 그리고 a speaker가 목적어인데 이 스피커가 선행사고. 그지? 근데 관계대명사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썼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일단은 명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whose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요 hands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손동작이 move, 움직인다는 거야. quickly, 빠르게. 그치? like birds, 뭐처럼, 새처럼. 됐어요? 여기까지. 상상해봐라. 그지? 뭐를? 그 말하는 사람의 손이, 그치? 빠르게, 새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치? 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야. 됐어? 문법적으로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 나온 거, 요거 잘 봐놔야 돼. 여기를 위치로 바꾸거나, 위치가 아니지. 후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whom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어법성 판단 물어볼 수 있어요.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m을 써야 된다. 상상해봐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명령문 다음에 콤마 치고 and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다음에, 그치? 콤마 치고 or 오고 주어 동사 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거지. 100% 얘네도 원어민도 뭐 문법 다 지키면서 하겠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문을 때렸고 여기에 and나 or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이 정도로 너네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 Their message. 그지? 손동작이 새처럼 너무 빨라서, 그지? 빠른, 그지? 화자를 상상을 해보자. 그지? 그러면 그들의 메시지는, 그지? 자, 화자의 메시지는 여기는 대표했기 때문에 a speaker를 썼지만 여기는 their이라고 받았어. 상관없어. 대표한 거니까. 그들의 메시지, 화자의 메시지는요. lost,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지? in the chaos of their gestures, 그들의 제스처의 혼동 속에서. 카오스는 혼동이야. 그치? 무슨 소리야? 그들의 메시지가 그들의 제스처의 혼동 속에서 잃어버린다. 그치? 사라져버린다. 길을 잃는다. 뭐 이거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졸라맨 하나가 있어. 화자야 얘. 그지? 그 다음에 또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얘 청자야. 화자가 청자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손동작을 졸라 현란하게 해가지고, 그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청자가 이 손동작을 보느라고, 그치? 이런 혼란 속에서 메시지가 어디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의미 in the chaos of their gestures, 그들의 화자의, 그치? 제스처의 혼동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in the chaos of 정도, 무엇의 혼동 속에서, 그지? 요거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표현 쓰느냐, 뭐 빵꾸로 나오거나 영작할 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balance is a key 그랬어. 그럼 뭐냐, 균형이 핵심이다. 그지? 균형의 핵심이라는 건 뭐야? 과도한 몸짓은 부정적이다 라고 했지. 그치만
균형이니까 균형 잡힌 몸짓은 그지? 균형 잡힌 몸짓과 자신이 하려는 말, 즉 화자의 메시지가 뭐 한 거야? 합해진다면 이건 뭐인 거야? 효율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야? 효율적인 의사 전달이 되겠네? 됐어?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Your gesture, 너의 몸짓은요, should highlight your words. 너의 몸짓은 너의 말을, 즉 너의 메시지를 강조해야 해. highlight는 강조하다 이 뜻이죠. 강조하다. not, 뭐가 아니라 overshadow는 그림자를 들이우다 이거야. 그것들의, 즉 뭐에? 너의 말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건 뭐냐면 너의 메시지를 가린다는 거야. 너의 과도한 몸짓 때문에 너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overshadow them, 그것들의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냐? 요것도 알아둬야 돼. 그것들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과도한 몸짓이, 그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이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색으로 해야 할까요? 자, 요 색으로 해보자. 어디다 적어줄까?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B를 강조하는 거지. 근데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B다. A가 아니라 이렇게 써서 B를 강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는 너의 메시지를 강조해야 하는 거다. 그지? not. 그지? A가 아니라 이거지. 그것들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게 아니라 그거니까 여기서 highlight your words가 B에 해당하는 거고, 즉 강조하는 거고, 그지? 요 부분에 overshadow 됨이 A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라고. 그죠? 그러면 답을 찍어보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열린 마음 너가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건 일반적인 상식 아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몸짓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자, 항상 패러프레이징을 염두하고 적절히 사용한다는 건 균형이 핵심이다라는 거 아니야? 똑같이 패러프레이징 된 거지. 그리고 20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아. 밸런스 is key를 잡고 답을 2번을 찍었어야지.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몸짓에 주목해야 한다. 그죠? 개소리. 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감추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여기서 overshadow가 감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낫이 왔으니까 뭐뭐라기보다는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의 말을 강조해야 된다니까 답 이거 아니야? 얘는 매력적인 오답이야. 그지? 매력적인 오답. 대충 그냥 때려 잡았을 때, 정확히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답 4번으로 찍을 수 있다. 근데 답은 2번이야. 요게 답이야. 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된다. 이것도 하이라이트라고 여기 강조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치? 해석력 약한 사람들을 낚기 위한 거야.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해석부터 봅시다. 위에 뭐 있잖아. 주저리 너네가 제대로 해석해서 이해하기는 또 어려워요. Improving your gesture communication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하니까 involve라고 단수 동사 왔지? 자, improve는요.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뭐 이거잖아. 여기서는 개선시키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 너의 gesture, 몸짓의 의사소통을 네가 뭔가 몸동작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남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지? 너의 몸짓으로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 involve 포함한대요. more than just knowing. 그랬어. 그지? 자, 일단 문법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involve의 목적어는 동명사야. 됐어? 그래서 involve의 목적어로 일단은 이렇게 동명사가 온 거고, 그지? 그거 아는 거 이상이다 라고 해서 more than just가 와서 강조를 해준 거지. 비교급으로. 자, 그러면 너의 몸집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은 involve 포함합니다. 아니면 수반하다라고 해도 돼. 수반합니다. 뭐를요? 단순히 knowing when to nod, 언제 끄덕거려야 될지, 아 맞습니다 이렇게, 또는 언제 악수를 해야 될지. 끄덕거린다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어떤 승인, 그치? 아니면 동의, 이걸 나타내는 거고, 악수를 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뭔가 합의, 그치?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잖아. 언제 이런 걸 해야 될지 아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냈어. 뭔 거야?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저리 떠드는 거겠지. 어쨌든 그래서 involve의 목적어로 이렇게 동명사가 온 거고, 우리가 의문사 to 부정사가 오면 얘는 명사적 용법이라 얘는 노의 목적어로 쓰인 거야. 졸라 복잡하지? 선생님은 상위권용이라 문법 설명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의문사 to 부정사, 그 다음에 또 의문사 to 부정사였는데 여기 동사 원형만 온 거야. 그래서 요 nod하고 shake하고 이 or로 동사 원형으로 병렬이 됐구나. 그러면 언제 끄덕이고 언제 악수하는 거 외에 뭘 알아야 되는데, it's about using gestures. 자, 그것은 이라고 했어. 되게 보기 좋게 이 it이 가주어고 이 to가 진주어일 것 같잖아. 아니, 이 it은 너의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 얘를 받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자, 너의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은요, it's about 뭐에 관한 것이냐면 using gestures, 몸짓을 사용하는 거야. 그지? 뭐 하기 위해서 몸짓을 사용하는 거냐면 to complete your spoken message. 메시지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어지는 거니까 spoken이라고 쓴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메시지, 이렇게 해석해도 돼. 너의 말하는 메시지를 complement는 보완하다 이거야. 보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거야. 즉 몸짓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제스처를 곁들여 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보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spoken이지 speaking이나 to speak가 아니다. 그지? 요거고, 그 다음에 complement가 보완하다기 때문에 이 문장도 주제문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로 나올 수 있고, 특히 요 부분 to complement your spoken message, 요 부분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치?
너의 말하는 메시지를 보완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서 이 부분도 분사 구문이지. adding 더하면서, 그지? layers of meaning 의미의 층을 더하면서 너의 말에 뭐야? 너가 말을 하면서 팔짱을 껴. 그러면 그건 뭔 거야? 너의 말의 의미에다가 팔짱을 껴. 거부, 부인 이런 의미를 더 더하는 거 아니야? 너가 말을 하면서, 그치? 막 이렇게 의자를 당겨가지고 몸을 구부려, 그치? 이건 뭔 거야? 뭔가 호의 이런 걸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의 말의 의미에 층을 더하면서 너의 말의 의미를 더 보완해 준다는 거야.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 중요해요. 오픈-핸디드 제스처인데 예를 들어서라고 나왔잖아. 그지? 쌤이 이거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어? 주제문의 성격이 있다 그랬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랬으니까 몸짓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말의 의미를 더 추가적으로 의미를 더해준다. 이 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오픈핸디드는요. 손바닥을 위로 하는 이거야. 손바닥을 위로 보이는 이거야. 그래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는 그러한 제스처는요. can indicate. 그지? indicate 무슨 뜻이에요? 나타내다 이거지. 나타낼 수 있어요. 정직함을요. 그죠? 그러면 손바닥을 위로 펼치는 게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분사구문 되게 많이 나오네. 그지? 여기서 creating도 분사구문이야. creating an atmosphere. atmosphere가 여기서 분위기 이 뜻이지. 뭐 굳이 바꾼다면 mood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 creating an atmosphere of trust.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이건 거야. 손바닥을 보여주니까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제스처가 그치? 정직 그치?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You invite openness. 너는요. 그지? openness는 개방. 그지? collaboration은 협력 이건데 invite는 원래는 초대하다지. 근데 여기서는 이거야. 너는 개방과 협력을 촉구한다. 아니면 요구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손을 펼쳐서 보여주면 너도 마음을 열어. 우리 협력하자. 이런 걸 촉구한다는 거야. 그죠? When you speak with your palms facing up 그랬어요. 그러면 너가 말을 할 때요. 우리가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이렇게 분사가 오는 걸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지? 이 명사가 능동적으로 하면 ing고 이 명사가 수동적으로 당하면 pp잖아. 근데 너의 손바닥을 palm이 손바닥이야. 그치? palm이 손바닥. 너의 손바닥을요. facing up. face는 어떤 직면하다, 바라보다 이거야. 너의 손바닥이 위쪽으로 바라보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너의 손바닥을 뭐 한 거야? 위로 한 채로. 이거잖아. 얘기를 할 때. 윗문장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협력과 그치? 그 다음에 개방을 요구하는 거다. 근데 선생님 손바닥의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향해지는 거니까 facing 아니에요? 근데 face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는 위로 하고 있는 이런 진행의 의미가 강한 거야. 그죠? face가 자동사기 때문에 facing이라고 쓸 수도 있다. 굳이 뭐 faced로 쓴다고 해도 선생님 생각에는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다 이거야. 근데 원문대로 하세요. This simple. 이러한 간단하지만 그러나 그치? powerful. 강력한 제스처는 그러면 지금 yet도 그러나 라는 뜻이잖아. yet을 기준으로 simple이라는 형용사와 powerful이라는 형용사가 병렬되네.
자,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제스처는요,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그치? 편안하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지겹게 알고 있는 사역 동사니까, 그지? others가 목적어고, feel이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왔구나.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왔구나 라고 하는 건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feel은 또 형용사 보호가 오는 놈이야. 그래서 더욱더 편안하게 느낀다 라고 형용사 보호가 왔지. 그런데 이 feel에 걸리는 형용사 보어가 하나가 온 게 아니고 이 and로 연결이 돼서요. willing은요. 원래 기꺼이 뭐뭐 하는 이런 뜻의 형용사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be willing to 이걸 많이 쓰지. 근데 지금 willing만 왔다는 건 이 feel의 보어로 형용사 보어 두 번째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나 강력한 제스처는요.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느끼도록? 더욱더 편안하고, 그치? 그리고 engage인은 참여하다야. engage는 참여하다. 뭐를? 대화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느끼게 만듭니다. 기꺼이 참여하고 싶도록 느끼게 만듭니다. 이건 거야. 얘는 문법적으로 이 문장은 씹어 먹도록 합시다. 문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20번인데 독해 문제는 졸라 쉽게 풀었어. 그치? 근데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해줬습니다. 이번 강의도 명강의였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